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제로 한미정상회담 성과 이행과 IPEF 논의 진전을 위해 범부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에요.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회의 개요를 한번 보시면 참석자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안건 3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두 번째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보통 IPEF라고 부르죠. 해당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WTO 제11차 강요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요,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IPEF 출범식 등 굵직한 통상 일정이 쉴 틈 없이 진행됐음에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공급망 기술 그리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상추진위원회가 신뢰받는 범부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관계부처와 글로벌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3건이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시면 1호 안건은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공급망 리스크,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하고요. 종내 안보 동맹에 더해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산업부와 미국의 상무부 간 합의한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공급망 협력의 대표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신흥 첨단 기술인 AI, 퀀텀 바이오 등 해당 신흥 첨단 기술이죠. 그리고 외환 시장, 보건안보,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관점으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AI, 퀀텀 바이오에 대한 기업이나 아니면 외환시장이나 안보, 우주 같은 분야에 속한 그런 기업들을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셔서 해당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인지 그리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기업, 좀 더 자신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낸다면 하나의 투자적인 시각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네요. 아무튼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영내국 간 공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근본 정상회담, 경제 분야 주요 성과들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호 안건으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인데요.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시면 금주 초에 5월 23일이었죠. IPEF가 미국, 인도 등을 포함한 13개국 참여에 공식 출범하고 같은 날 장관 회의에서 향후 진행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출범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IPEF 예상 의제 그리고 경제통상협력체로서의 성격 그리고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한 우리의 IPEF 추진 체계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는 한편에요. 세부 분야별로 그간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고 하네요. 산업부는 선진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인 선진국과 아세안, 인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통상 플랫폼인 IPEF에 참여함으로써 영내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인태 지역의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한 건인데요. WTO 제12차 강요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 방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런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2022년 6월 12일부터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MC12가 개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회원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은데요. 우선 농업 식량 위기죠. 요즘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촉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WTO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업 관련 무역 왜곡 조치 자제, 그리고 원조용 식량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면제,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코로나 대응인데요. 코로나와 향후 유사 보건위기 발생에 대응해서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타로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보조금 협상과 다자 무역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WTO 개혁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별 담당자가 있는데요. 혹시나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총괄과 형건우 사무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해당 한미 정상 성과 이행 그리고 IPEF 논의 진전을 위해서 범부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통상추진위원회의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투자적인 관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이제 투자적인 관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자기 자신의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좀 더 자산을 좀 더 높게 그리고 올릴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어느새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출근하시는 분들께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출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